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앞으로 6개월 청약 조심하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는요,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사전 청약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정 택지나 2기 신도시 등에서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지역 정말로 가치 높을 지역 많이 보여요.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광교나 판교처럼 발전할 지역들이 많이 보인다는 부분이죠. 문제는 입주 시기가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외곽 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이 꽤 많이 있습니다. 2기 신도시나 인천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 사업에서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들 지역은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많이 떨어져 있죠. 게다가 저렴하지 않는 분양가로 공급되는 지역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뜻 손이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이 외곽 지역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죠. 마지막으로 도심지가 있습니다. 자, 이 도심지, 이미 도심화가 완료된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에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도심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 심사 방식에 따라서 주변 시세 대비 차이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 청약 경쟁률을 보면요, 사전 청약은 열기가 엄청 뜨거워요. 와, 이번에도 아마 두 자릿수 경쟁률은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곽 지역 청약은요, 분양가와 입지에 따라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지역은 미계약 물량이 속출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주변 지역 가격 급락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이루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동탄 지역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분양가하고 주변 시세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주변 시세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청약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자, 도심지 알짜 청약 경쟁률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분양가 산정 방식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난다 말씀드렸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서울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요. 커트라인이 67점에서 69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허구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으로 적용됐던 아파트 단지 힐스테이트 소사역 보면은요, 경쟁률이 두 자릿수 또는 한 자릿수도 나왔어요. 6.84대 1이 나왔습니다. 커트라인은 47점 수준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 서울에 오랜만에 청약이 나왔습니다. 바로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 소개해드렸죠. 8사 타입 기준으로 분양가가 10억 내외였습니다. 자,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미친 고분양가라고 많은 비난을 하셨어요. 특히 청약 카페 보면요, 거의 분노에 가까운 댓글로 도배가 돼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특별공급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59 A타입 같은 경우는요, 13가구 모집에 5,823개의 통장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일반 공급이 아닌 특별 공급에 이렇게 경쟁률이 치솟는다는 건요, 일반 공급 경쟁률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공급 세대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닌가요? 이 정도 청약 숫자면은요, 공급 세대수가 세 자릿수가 됐다 하더라도 청약 경쟁률은 50대를 넘었을 거예요.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 불안이 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현금 여유 있는 무주택자가 많다는 겁니다. 자,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고소득 맞벌이면서 현금 5, 6억 보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 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에 거주하고 있어요.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 잘 살고 있고 소득도 굉장히 많다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9억 전후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 현금이 있기 때문에 얘가 중도금 대출이 되든 안 되든 청약을 넣고 본다는 거죠. 왜? 살던 전셋집 빼서 신용대출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요, 그동안에 서울에서 워낙 공급이 뜸했던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단지 분양이 최근 1년 넘게 씨가 말랐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운이 굉장히 좋은 사업장이라고요. 그런데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6개월 동안 분양하는 사업장 모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청약 수요는요,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 주변 아파트 시세 전망.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청약 수요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대해서도 청약 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같은 경우는요,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이 올라갔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 전망 부분이 아직 뚜렷하게 안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제 기준금리 1.25% 됐습니다. 세 차례 올려서 되게 많이 올린 것 같죠?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기준금리 수준 된 거예요. 야, 그럼 코로나19 이전에 이 1.25% 기준금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다? 완전히 낮은 기준금리, 실효한 수준의 기준금리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1.25%라는 기준금리가 왜 탄생했냐?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비상조치로 1.75%에서 다시 1.25%로 낮췄던 거예요. 그래서 2019년 하반기 때 1.25% 기준금리로 역전산안이 갑자기 종식돼 버리고 부동산 재과열을 불렀다는 겁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요,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많았지만 이 기준금리가 두 차례 낮아져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전세 매매 가격 급등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수도권 전체의 부동산이 하락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자, 일부 단지에 있는 금매가 시장 참여자 전체의 심리를 바꾸지 못한다는 부분이죠. 최소 6개월 정도 현재 시장 상황이 이어져야 청약 수요자도 강한 경계감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요, 두 차례 이상 올라야 매매 가격에서 매도자, 매물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입주 물량 증가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도 하락해야 이 청약 수요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반 분양을 앞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 서둘러서 분양해야겠죠? 맞아요. 긴축이나 대선 등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급적 상반기 중에 털어내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이후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 분양하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4년간의 분양가 정책보다는 확실히 유화적이거든요. 좀 많이 챙겨주는 편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은 분양을 최대한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적으로 470개 단지 40만 7천 가구가 예정돼 있고요. 수도권에서도 20만 가구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75%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무조건 상반기 중에 털어내는 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앞으로 6개월 동안요, 분양 사업장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양가 산출 방식에 따른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 차이가 있을 겁니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해서 로또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대부분 이럴 겁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크게 싸다는 느낌이 없는 경우도 꽤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의 재건축 사업장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재개발하고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물론 이런 사업장의 분양가가 지금은 저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 주변 시세 10억인데 8억이면 싸잖아. 청약 받아야지. 입주 때 게다가 전세 놓을 수 있으니까 투자금 다 회수 가능해. 봐봐, 분양가가 8억인데 주변 전세 시세가 7억이야. 그러면은 입주할 땐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투자금 몽땅 회수하고 올라간 시세 차익 다 누릴 수 있잖아. 실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긴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최근에 시세 분석해 드릴 때 고점 대비 아파트 가격이 10% 하락한 데가 꽤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고점이 언제 형성됐을까요? 11월 초에 제일 많이 형성됐어요. 10월하고 11월 초에 제일 많이 형성됐습니다. 기준금리 한 차례 올리고 매수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월 달에 기준금리 올리고 나서 11월 말에 기준금리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또 올렸죠. 자, 11월 이후에 지금 얼마나 많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가져왔었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두세 차례 정도 금리가 더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 때문에 대한민국 상단 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변화가 올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매 시세뿐만 아니라 전세 시세까지 모두 다 싹 다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무리한 부탁을 좀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딱 6개월 동안 청약 범위를 좀 좁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청약 넣으실 곳은 사전 청약은 좀 다 넣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사전 청약을 넣으시면 일단 얘는 예약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확정 짓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 잡아두시고 나중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진짜 쇼킹부동산 말대로 크게 조정받으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사놓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또는 다른 본청에 넣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본청이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좁히셔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만 청약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는지는요, 연말 되면 알게 되신다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야, 너는 왜 집값 폭락한다고 하면서 왜 청약을 권하냐?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의 청약자들이요, 순수하게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청약을 넣긴 하시지만, 그래도 청약을 할 때 어느 정도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청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야, 집값 폭락한다는 영상하고 이 청약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과거 2017년 1월까지 지속된 강남 중심의 고가 아파트 버블이요, 이 이후에 저점 찾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6년에서 7년 정도가 더 소요가 됐습니다. 자, 만약에 작년 11월에 부동산 고점이라고 예상할 때 진짜 저점을 찾으려면요, 솔직히 이번에 역전세난 시기에 올지 또는 3기 신도시가 입주할 때 생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찾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더 기다릴지 알 수는 없는데, 물론 여건 되시는 분들 기다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분 절대 뭐라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개인적인 제 소신으로는 자녀가 더 크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정착할 곳이 필요하고 찾으셔서 내 집 마련의 소중함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어차피 내 집 필요한 거 시세 대비 크게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 마련하시라는 부분이죠. 내 집은요, 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기회 왔을 때 잡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청약할 때요, 당첨될 때 정말 기쁠 곳만 청약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대변하시기에는요, 무주택자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주택자가 공부해야 돼요. 주택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내 집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올라도 내 집이고 떨어져도 내 집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현금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는요, 이 변화 시기에서 나의 이익 극대화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올라가는지,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반등하는지까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공급 얼마나 많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제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방법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